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반격이 시작됐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도 않고요. 영상을 올려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상을 막 쓰고 좀 짜증스럽게 요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냥 최근에 계속 비트코인이 두들겨 맞기만 했으니까요. 미국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이 났죠. 끝이 나고 지금 크립토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기분 좋게 영상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단순하게 단기적인 호재, 악재 막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이번 사이클에 큰 스트레스 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죠.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형은행들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도 견뎌내고 되게 탄탄하다, 요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금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코인데스크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대법원은 SEC 및 기타 연방 규제기관을 위한 내부 재판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SEC 같은 이제 연방 규제기관에서는 규제나 분쟁 행정 사건을 다룰 때 자체 내부에 있는 행정법 판사 ALJ를 통해서 이렇게 심리하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게 ALJ를 임명하고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관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이제 심리를 연방 법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EC가 이제 짜잘짜잘한 암호화폐 상대로 막 이렇게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걸 앞으로는 조금 못할 것 같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네크가 솔라나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솔라나 ETF, 현물 ETF 승인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고 허씨 요놈이 승인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바네크 바로 신청했네, 그러면서 저를 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런 호재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요, 솔라나가 지금 한 9% 올랐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현물을 매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뭔가 옵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펌핑 시키면서 롱을 찍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태우고, 그러면 요렇게 급등했던, 호재에 의해서 급등했던 건 다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청서를 보면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19B-4가 제출이 된 게 아니라 S-1만 제출이 됐어요. 이 S-1이 제출이 됐는데 요거는 승인이 나더라도요, 이거는 ETF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신탁이라고 보셔야 돼요. S-1이 승인이 난다면. 근데 이 S-1도 승인이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19B-4는 제출이 안 됐고 일단은 S-1 서류만 제출이 됐다. 근데 요것도 지금 요 에릭 발추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의 무릎 반사적 반응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반응은 이건 절대 승인되지 않을 거야. 솔라나는 선물이 없으니까. 그 말에 동의는 한다. 동의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뀐다면 뭐든 가능할 것 같다. SEC 의장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한다고 그렇게 상상을 해봐. 그러면 승인될 수 있지도 않을까? 요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최소한 25년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에릭 반추러스가 아마도 그게 맞을 거다. 근데 이 서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콜옵션으로 본다. 선거는 SEC가 숙고해야 하는 240일 후에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아마도 25년까지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신청한 이유는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그러고
이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240일이라서 이 24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SEC가 이걸 거절하겠냐? 거절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만약에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러고 SEC 의장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면 솔라나 ETF도 뭐 승인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얘들이 연기시키면 되지, 연기시키면 대선 이후로 미룰 수가 있는데 그때 거절을 해도 되는데 굳이 얘들이 미리 뭐 이거를 거절할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바네크는 지금 도박을 한번 해보는 거다. 안 되면 뭐 본전이고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네크도 이게 솔라나 ETF가 승인 난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신청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대선 전에 이렇게 내놓으면 얘들이 거절할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뭐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신청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저는 보는 거고, 당연히 이게 뭐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악재는 절대 아니에요.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뭔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솔라나 지금 늦지막이 타가지고 또 조정받는데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인베이스가요, 칼을 뽑아 들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USDC를 발행하는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줄 은행이 없다. 암호화폐 기업이나 헤지펀드들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알트코인들을 막 펌핑시키고 마켓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USDC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총대를 메고 지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뭐냐면 SEC와 FDI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연방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은행 부문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한 게요, 당연히 소송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FDIC를 재판대에 세워가지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니들 이더리움 증권이라고 해놓고 뭐 어떠한 서류도 오픈 안 하고 그냥 증권이다 애매하게 이야기만 하고,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나니까 승인해놓고는 이제 스테이킹을 제외하면 증권 아닌 걸로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말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투명성이 전혀 없다. 그런 걸 이제 비난하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USDC만이라도 발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다가 조금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달라. 지금 뭐냐면 FDIC가 은행에다가 눈치만 주는 거거든요. 니들 지금 암호화폐 기업에 친화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언제 니들 조사 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커스터디 서비스 해주고 그런 거 너희 조심해.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FDIC가 뭐냐면 얘들이 은행 예금이나 보험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을 상대로 코인베이스가 지금 조금 압박을 주고 있다. SEC는 뭐 꿈쩍도 안 하니까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시기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딱 끝나고 나서 뭔가 이런 기사들이 뭐 바네크가 솔라나 ETF 신청하고 막 이제 SEC에서 자체적으로 막 판결 못하도록 만들고 코인베이스가 SEC랑 FDIC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은행 부문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배제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소송을 걸고요. 그렇게 지금 딱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저는 기분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런 것들로 가격이 펌핑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뭔가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격에 나섰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좋게 생각을 한다. 자, 그러고 오늘 한 2시간 뒤에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토론을 해요. 이게 90분 동안 종이하고 펜만 들고 의자도 없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서로 막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관련된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일단 지지율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높았어요. 좀 높았는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최근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46대 46으로 동률이랍니다. 근데 지금 경합주들을 보면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투표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표가 많은 게 이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방식이 좀 달라요. 주마다 이렇게 해서 승자 몰빵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주에서 트럼프가 많았다. 그럼 그 표는 전부 트럼프 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합주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트럼프가 지금 조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뭐 박빙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최근 9개월 동안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바이든이 밀렸는데요.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나서는 지금 40대 46으로 동률로 나왔다는 건 바이든한테는 호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박빙인 상태에서는 바이든이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뭔가 일단 미국 주식부터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가 잘했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표가 몰릴 거니까 바이든은 지금 암호화폐 가격을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박빙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대선이 임박했을 때 이제 바이든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바이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나요? 예. 하여튼 그래도 앞으로 계속 영상을 뭐 한두 번 반복해서 보시든 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투자하는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요 계속 조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조금 기분 좋게 스트레스 안 받고, 최근 한 1, 2주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다들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건데, 다들 기운 내시고, 앞으로는 이제 크립토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